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14강은 통계적 가설의 추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본공 주제입니다. 점추정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간 추정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추정의 적용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14강의 첫 번째 주제는 점추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추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이란 점추정과 구간 추정은 나눠지는데, 먼저 점추정은 이미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통계량 자체가 점추정치입니다. 먼저 모평균의 점추정치를 구해볼까요? 모평균은 여기쯤 있어요. 그럼 추정량이 되죠. 그 중에서 요 값이 점추정치겠죠. 이 점추정치는 당연히 데이터를 더해서 n으로 남은 x바가 모평균의 점추정치가 됩니다. 쉽죠? 자, 그러면 모분산의 점추정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S제곱일 거고요. 모표준 편차의 점추정치는 당연히 S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C4분의 S바 또는 D2분의 R바가 되죠. 이게 S인데 여기는 왜 이거 나눌까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무한으로 갔을 때 기대값이고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관리도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몇 개 안 되는 시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증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C4분의 S바 D2분의 R바가 되고요. 만약에 무한계를 측정해서 나온 그거라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되듯이 시그마나 S가 되겠죠. 실제로 n이 증가를 하게 되면 얘는 1의 근사한 값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관리도에서 수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모부적 합률의 점추정치를 구하시오. 그러면 P의 점추정치를 구하는 거죠. P의 점추정치는 당연히 n분의 x가 되고요. 이 n분의 x를 우리는 P라고 하죠. 예, P바로 표현하기도 하나요? 예, 근데 사실 P 자체가 평균을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P를 P바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P 자체가 바로 평균을 의미하니까 그냥 P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통계량의 범위를 추정하는 구간 추정을 학습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점추정치는 사실은 통계량 값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모수를 얘기할 때는 about 이 근처에요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형태의 about를 포함한 범위를 구간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뢰 수준을 고려한 통계량의 범위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U의 추정량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X바다. 결론적으로 P의 추정 범위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P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표현되는 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X바는 1.96, 즉 G 0.975 이렇게 되겠죠. 1.96 시그마 X바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1.96 즉 G 0.975 시그마 P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베타 P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베타 X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즉
dx바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물론 이거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p 1-p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추정하는 것을 구간 추정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통계량의 추정 정밀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추정치와 구간 추정을 대별하는 주요한 요건은 불편성과 유효성이라는 두 가지 이론에 근거를 합니다. 먼저 불편성은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구한 통계량의 기대값이 모수와 일치를 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답이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불편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주로 불편 추정량을 뜻하는 시험 문제는 이 세타 추정값은 세타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출되니까 이걸 딱 보면 바로 불편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효성입니다. 이 유효성은 표본 통계량의 범위를 뜻하는 베타 X바 또는 베타 P를 의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정보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참값만 갖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체가 허용되는 범위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시되는 정보가 굉장히 범위가 넓다면 사람들은 이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보라면 통계량을 중심으로 범위가 어느 정도로 한정돼 있어야지 그 범위가 너무 넓으면 곤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특성을 유효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유효성은 최소 분산성이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추정량에는 충분성과 일치성을 포함해서 네 가지 요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 충분성과 일치성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성은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시료가 충분히 커야 된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유효성이 좋아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치성이란 뭐냐 하면은 표본이 무한으로 갔을 때 모수와 일치한다 그랬거든요. 사실 이것은 불편성에 관한 설명이죠. 불편성 기대값이고 이건 결과로 봤을 때 얘기니까 사실 이 두 가지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과거 시험에서는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원칙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시험에서 그때 출제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충분성과 일치성을 포함해서 네 가지 요건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편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표본수를 몇 개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 주요 관건이 되는데요. 이것은 평균치의 95% 신뢰 한계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평균치의 1-알파 프로 정밀도를 뜻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X바, 즉 이것을 우리가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서 기본적으로 n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의 수준을 알파 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X바는 이렇게 바뀌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G 1-알파 2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결국은 얘하고 얘가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n을 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면 이와 같은 공식이 되죠. 베타 X바분의 G 1-알파 2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 이와 같은 식으로 표본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xx의 어떠한 소문자가 찍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xx 플러스 1로 해서 n값을 구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자체의 정밀도를 만족해야 되는 n이기 때문에 개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올림을 해야지 이거 반올림했다가는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같은 방법으로 부적합분율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적합분율에 대한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P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G 1-알파 2 루트 n분의 P 1-P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n으로 정리하면 이와 같은 식이 되죠. 베타 P분의 G 1-알파 2의 제곱 곱하기 P 1-P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에 따라서는 이 P를 계산할 단서를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P를 안 주게 되면 0.5를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0.5 곱하기 0.5일 때가 다른 어떤 확률 때봐도 이게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0.1 곱하기 0.9 이렇게 하면 0.09가 되죠. 이건 0.25입니다. 표본의 수는 이 범위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그것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0.5 곱하기 0.5를 집어넣으면 확률이 무엇이든 간에 다 성립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부적합분율을 주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0.5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검추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우셨죠?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앞으로 5번 반복 수업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듣게 되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가보고 난 뒤에 어렵다는 판단을 하세요. 지금은 절대 어렵다는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기초사정기를 통해 통계적 가설의 추정 방법을 학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기초다지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검정에 대한 문제네요. 가로 속에 알맞는 문자를 채우시오. 자, H0가 틀렸네요. 거짓인데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문자는 뭐가 되나요? 네, 베타가 되죠. 또는 제2종 오류 이래도 되고요. 또는 CR 이렇게 해도 됩니다. 즉 소비자 위험 이런 뜻이 되겠죠. 모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H로가 사실입니다. 근데도 기각을 시켰어요. 즉 좋은 노트를 불합격을 시켰죠. 이것을 뜻하는 용어는 알파 또는 PR이 되겠죠. 네, 물론 이거 외에는 이거하고 대가 되는 제1종 오류 이래도 되고요. 또는 생산자 위험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초다지기 2번 문제입니다. 아까 배운 유효성에 관한 N값 구하는 공식 문제네요. H자동차는 신차 구입 후 5년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고객, 이것을 확률 변수 X로 놓았네요. 자, 그러면 이 비율이 20%인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즉 X의 비율 P가 0.2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을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즉 신뢰 수준이 95%라는 얘기는 1마스 알파가 0.95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얘기는 알파가 0.05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95%에서 양쪽 신뢰 구간의 폭, 이것은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베타 P가 되는데요. 이 베타 P를 0.03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N값 구하는 공식을 외우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냥 베타 P 공식을 먼저 구합니다. 베타 P는 G1-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P1-P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N을 중심으로 바꾸면 베타 P분의 G1-알파2 제곱 P1-P가 되죠. 그럼 이게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먼저 베타 P가 0.0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뢰 구간이 95%니까 당연히 이건 1.96으로 외워야 되는 거죠. 왜냐고요? 제1-0.05 나누기 2는 G0.97호가 되죠. 그럼 이건 당연히 수표에서 1.96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P가 0.2라고 했으니까 0.2 곱하기 0.8 이렇게 하면 바로 N값은 682.95가 됩니다. 근데 682.95가 되면 이 답은 683이라 해야죠. 그래야 어떤 형태든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공 파이팅!